자, 가보자. 자, 일단 질문 먼저 좀 받아볼게요. 발전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 9번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번까지 중에서 질문 20번 그 A, B, B, C, D, D인 거라는 사실은 이게 공견하게 다 퍼졌던데, 그죠? 20번도 17번 16번 맞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샘플이 할 때 16번도 18번도 땡글 자리 다 풀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9번까지 25번 25번 27번 27번 28번 28번 뭐? 29번. 29번 좋은데요? 우리 당연히 근데 좀 할만하죠? 그래도 금요일에는 중복 수업이 들어가겠다. 아, 다행이다. 딱 좋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질문 먼저 좀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의 첫 질문은 8쪽의 6번입니다. 준우야, 네. 어차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여러 가지 순열이잖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하는 영상을 촬영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어제 수업방 인거딩 떴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음 날 안에는 좀 볼 수 있게끔 최대한 해둘 테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 단톡방에 링크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공통도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중에 여러 가지 순열을 배웠는데 총 몇 가지 배웠어? 3가지 그렇지, 우리가 총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중복 순열, 두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세 번째 순서가 정해진 순열, 네 번째 원순열. 요렇게 우리가 좀 배운 상황이죠. 그랬을 때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굳이 정의랑 기호를 막 엄청나게 쓸 필요는 없다 했죠?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i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할 때 뽑은 녀석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n 이거였는데, 너네가 문제를 읽으면서 n을 그냥 쓸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A, B, C 같이 같은 문자가 섞여 있을 때 우리는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줬었죠. 왜냐면 그게 중복 개수였기 때문에 순열처럼 센 다음 중복 개수로 나눠줬지. 그죠? 순서가 정해진 순열 또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같은 원리로서 접근했던 거 기억나요? 예를 들어 A가 B보다 먼저, C가 B보다 나중에라고 얘기하면 그 세 개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 녀석을 그냥 XXX라는 문자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다 이해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배운 게 준에 뭐였어? 원순열 네, 원순열. 원순열은 쌤이 접근하는 방식을 몇 가지 형태로 알려줬지? 2가지 예, 두 가지 형태로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순열처럼 세는데 한 개의 상황당 겹치는 모양새가 몇 개 있지를 관찰을 해서 중복 개수로 나누는 형태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 모양일 때 n팩으로 해서 n개를 배열해주면 똑같은 모양이 n번 나왔어서 나누기 n을 해서 n-1팩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무조건 그렇게 외우면 안 돼. 모양에 따라 다르니까. 자, 두 번째는 한 명이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이었던 거지. 근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이 원에서는 한 가지였지만 마찬가지로 모양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 애들은 순열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됐던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각보다 지금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말하면 막상 문제에서 니네가 배운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애를 먹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경우의 수에서는 준혜 뭐가 제일 중요해? 당연히 잘 세는 게 중요한데, 잘 세려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뭐야? 개념 개념도 개념이긴 한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 이 말뜻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말뜻인지를 이해만 하면 80%는 푼 거야. 경우의 수는.
이 상황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아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이렇게 세야겠다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니네가 생각해낸 그 기준으로 세는 건 배운 도구를 이용해야지. 즉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류할 건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 경우의 수는 그걸 묻는 단원이에요. 그걸 묻는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뭔 말이지? 아 모르겠어. 밖에 샌들이 있네. 질문 내서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질문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질문하는 건 정말 상관없어요. 받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시험장에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정말 내가 심도 있게 고민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랬을 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밀도가 좀 더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8.1 6번 봅시다.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수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할 거래요. 가조건을 보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맨 앞에 준호야 뭐다? 0. 이 뭐다요? 그러면 별 상관이 없었으면 맨 앞에는 1 또는 2가 오니까 2개. 그 다음부터 남은 자리들은 0 또는 1 또는 2가 오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밀면 돼요.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으면.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1끼리는 서로 뭐 하지 말래요?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0, 1, 2 세 개의 숫자 중에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숫자는 누구 같아요? 누가 봐도 1 같아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끼리 서로 이웃하지 말라고? 그러면 1이 엄청 많이 사용되면 몇 번 쓸 수 있지 민기야? 내가 5자리를 만들 건데 1을 엄청 많이 쓰면 질문 이해했어요? 0, 1, 2를 중복 허락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말래요. 근데 내가 1을 엄청 많이 사용할 거야. 그럼 최대 몇 번 쓸 수 있어? 5개 중에. 민기가 봤을 때. 지랄시한 5번 다 쓰면 1끼리 무조건 이웃해버리죠. 이해돼요? 그럼 몇 번 쓸 수 있을까 민기야? 그치 3번이 마지노선이겠다 정도가 좀 잡히는 거지. 1을 꼭 써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분류의 기준을 가져오면 좋아? 1을 몇 번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경우를 총 세우나 몇 가지로 나눌래요? 네, 총 4가지로 나눌래요. 2호 기준은 1을 사용하는 개수로 나누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럼 나는 1을요. 굉장히 적으면 0번 쓸 수 있겠지 뭐. 그지 준호야? 네. 자, 또는 1을 한 번 쓸 수도 있고요. 1을 2번 쓸 수도 있고 1을 3번 쓸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가볼까요? 내가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 이제 고3 됐으니까 문제를 풀 때도 막 이곳저곳 중구난방으로 푸는 것보다 조금만 이렇게 좀 다듬어서 확통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1을 0번 쓸 거래요. 그럼 무조건 세우나 뭐 또는 뭐 쓰라는 거야? 2 또는 0. 근데 우리는 5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요 맨 앞에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세우나? 2가 와야 돼요. 그럼 남은 자리에는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몇 승이에요? 4승. 이런 식으로 세면 되지 않을까의 느낌인 거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1을 3번 쓴다라고 쳐보자. 만약에 1을 3번 쓴다라고 치면 1이 들어갈 자리는 행주야.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져요. 그죠? 자, 1은 무조건 여기 써야겠지. 안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 아니면 뭐? 0 아니면 2, 0 아니면 2. 이때 몇 가지야? 2에? 2에 2승 얘기겠지. 2개 중에 하나만 더 해줄래요? 세훈아 2번, 3번 중에 뭐 해줄까? 3번. 오케이. 어려운 거 몰랐네. 자 보자. 자 그럼 3번 좀 볼게요. 1을 우리가 2번 쓸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내가 쓸 건데 1을 2번 쓸 건데 잘 들어. 만약에 1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안 붙어 있게끔. 그럼 저 맨 앞에 자리는 무조건 누굴 써야 돼요? 2.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맨 앞을 1이 커버 쳐주게 되면 뭐 이미 앞에 0이 못 오게끔 얘가 커버 쳐줬으면 좀 더 나무가 생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셀 거냐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조건 요 안에 하나 박혀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요런 정도로 좀 나눠주면 좀 어떨까 싶어요. 1을 2개 쓸 건데 하나가 무조건 여기 앞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럼 남은 1 하나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갔다라고 치고 준호가 얘기한 대로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남은 자리 여기 뭐 또는 뭐? 0 또는 2, 0 또는 2, 0 또는 2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몇 승?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을 맨 앞에 안 박을 거예요. 1을 맨 앞에 안 박는다는 건 여기 무조건 누가 와야 돼요? 2가 와야 돼요. 여기까지 되지? 자, 그 말은 여기 있는 남은 네 자리 중에 1, 2개를 박을 건데 안 붙어있게 박아야 되잖아. 강세 하나, 둘, 셋 정도 있지 않나? 이해돼요? 그지? 그러면 세 가지. 뭐 꼭 엄청 간지나게 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세면 되는 거지. 쌤 근데 조금 더 느낌 있게 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4개의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두 자리를 선택하는 4C2 중에 1이 붙어있게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빼도 되죠. 뭐라 그렇게 해? 그냥 세면 되지 뭐. 몇 개 없는데. 자, 그리고 남은 자리는 무조건 0 또는 2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의 몇 승? 2의 2승. 여러분들이 이제 얘만 비슷한 결로 세서 더해 주시면 되겠지. 준호 이해 안 돼? 네. 이해 안 되는 애예요? 아,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7번 봅시다. 자, 7번을 좀 보면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해서 만든 단어를 전송하려고 한대요. 아, 오케이. 별 문제 없으면 3의 3승이겠네? 그죠? 그런데 단 전송되는 단어에 A가 연속이 되면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위에 문제랑 비슷한 결 같은데 위에 문제도 1이 연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이해를 못했을까봐 예를 들면 민기야 이렇게 나와 있네요. AAB, AAA 같은 건 A가 붙어 있으니까 수신이 안 돼. 그런데 BBA, ABA 같은 건 A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수신이 돼. 이와 같이 수신이 되는 녀석의 개수를 좀 구해봐. 있다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민기가 느끼기에 제일 임팩트 있는 문자 누구야? A.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A를 0번 쓸 때, 1번 쓸 때, 2번 쓸 때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지. 위에 방금 여기 문제 푼 것처럼. 아니면 붙어있게 되는 A의 개수를 세서 빼도 돼요.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 알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7번 문제도 경우를 좀 나눠봅시다. 한 3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앞에랑 비슷한 경우를 한다라고 치면 A를 0번 쓸 수 있고요. A를 1번 쓸 수 있고 A를 2번 쓸 수 있겠지 뭐. 조금 빠르게 할게요. A를 0번 써요. 그럼 모든 자리에 B 또는 C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2의 몇 승이에요? 2의 3승이지. 근데 만약에 A를 1번 써요. 그럼 어차피 A끼리 붙을 경우는 없잖아요. 그럼 A가 들어갈 자리 아무 자리나 선정하는 거 몇 가지? 3가지. 남은 자리에 B 또는 C가 들어가면 되죠. 2의 몇 승? 2의 2승. 근데 만약에 A가 2개 써요. 그럼 무조건 A는 어떻게 앉아야 돼? 그치? 뭐 당연히 따르겠지? 뭐 어떻게 앉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 세 번째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A가 2개를 쓰는데 자릿수가 3개니까. 그러면 A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앉았어야 된다는 소리는 못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민기가 봤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여기까지 이게 안 됐네 지금? 그치 여기 있는 거 2개지. 왜 A, B, C 안 되잖아. A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2개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더해주면 되는 거죠. 행주 이해돼? 준호 이해 안 되잖아. 네. 이해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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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번 봅시다. 여러분들 시간표가 좀 바뀌잖아요. 다음 주에 은퇴쌤 시간이 들어오잖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임의로 좀 바꿀게. 너네 계획표 잡은 거에서. 알겠지? 그래서 쌤이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일요일까지 해서 큰 문제 없으면 그룹 스픽스에서 이제 갑시다. 알겠지? 자, 8번.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1년로 나열해서 4자리 잔수를 만들 건데 각 자리 수의 합이 준우야 몇 이하가 되래요? 7. 7 이하가 되래요. 어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준이 이 문제 잘 푼 것 같아? 네. 이 문제의 핵심 뭐야? 7 이하인 자연수. 그러니까 여사건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혹시라도 나신다면 떠올려 보면 적어도 이런 말이 좀 있으면 반대되는 걸 세서 전체에서 좀 빼는 이런 풀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무조건 반대로 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세야지만 잘한 거고 그냥 정방으로 가면 나쁜 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마다 정말로 반대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문제들도 분명 존재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는 거지. 봐봐. 0, 1, 2 중에서 중국어를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7 이하가 되래요. 각자리 숫자를 오지게 크게 만들면 어떻게 깔면 돼? 2로 도배하면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몇이야? 8. 즉 얘는 숫자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봤자 8인데 나한테 7 이하를 구하라고 하면 그걸 직접 세면 너무너무 약간 무식한 방법인 거라는 거지. 그죠? 쌤 뭐 어떻게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쌤 그럼 저는 그냥 7 이하인 거 셀레오는 약간 그냥 억지 부리는 약간 이상한 거지. 그럼 얘는 8이 되는 걸 세서 빼면 되는데 8 되는 건 둘밖에 없다며. 그럼 끝났네. 자, 내가 전체 경우의 수는 맨 앞에 0 못 오잖아, 준호야, 그죠? 네. 그럼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 여기는 3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이 몇 승? 3승. 거기에서 8이 되게끔 하는 단 한 가지의 경우만 빼주면 되겠지. 답은 이렇게 풀면 되겠지. 발음이 해야 돼. 네. 준호 점심 뭐 먹었어? 그냥 짬뽕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응. 어디였지? 이름을 모르겠어. 진짜로? 진짜로가 준호 선배가 있는 곳이잖아. 네? 진짜로가 우리 학생 부모님 하시는 거란 말이야. 가지 열고. 안서영. 안서영이라고. 준호 1년 선배였는데 졸업했지. 자, 9번 보자. 9번. 요즘 우리 학원 그만둔 지 한 1년 됐죠. 저번에 그 진짜로 갔는데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에 밥 먹다가 여기 단무지 좀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네 하고 해서 오는데 학생일 거야. 뭐냐? 아까 거기서 그러니까 걔가 하는 것인 건 알았는데 서빙하고 있더라고. 대학 어디가? 대학이요? 그래 그것만이 답은 아니지. 자, 9번 봅시다. 세 숫자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대요. 자, 이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준 이 문제 맞췄어? 네. 준 어떻게 됐어? 다 됐어요. 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대요.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럼 1을 오지게 많이 쓰면 가라면 몇 번 쓸 수 있어?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과 2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려면 1을 엄청 많이 쓰면 몇 번 쓸 수 있지?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준호가 지금 얘기한 거로는 쌤, 그러면 1을 엄청 많이 쓰면 한 3번 정도 쓸 수 있으니까 1을 3번 쓰면 나머지 한 번은 무조건 누구 써야 돼? 2 한 번 써야 되는 거지. 뭐 상황적으로 1을 만약에 내가 2번 써요. 그럼 나머지를 무조건 다 2로 도배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2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을 2번 썼으면 2 한 번 썼을 때 나머지 하나 누구 해도 돼? 3이 되는 거지. 1을 만약에 한 번 쓴다라고 하면 나머지 3번을 전부 다 2로 도배할 필요는 없고 1 한 번 쓰고 2 두 번 쓰고 3 한 번 써도 되고요. 또는 1 한 번 쓰고 2 한 번 쓰고 3 두 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준호가 이런 식으로 셌다라는 거네. 네, 잘했어요. 그래서 답이 6개. 이건 아니지 얘들아. 왜? 우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걸로 숫자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배웠던 뭐예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4팩 나누기 몇 팩이에요? 3팩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배열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자연수가 만들어지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바탕으로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서 더하면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 돼. 그럼 쌤, 그럼 이거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 왜 여기다 넣어놨어요?
요게 출제 의도가 아니어서요. 요렇게 푼 것도 잘하셨어요. 요렇게 푼 것도 잘했지만 잘 들어봐 얘들아. 1과 2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 의 반대말은 1과 2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좀 풀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지?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얘기하면 뭐지? 1이 들어온다면 1은 누구랑 같이 있으면 돼요? 3이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2가 들어온다면 2는 누구랑 같이 있으면 돼? 3이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거기서 뺄 거예요. 자, 1 또는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뺄 거예요. 1과 3으로만 이루어진 걸 뺄 거야. 그 다음 또 뺄 거예요.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1 또는 3이라는 건 1로만 있거나 3으로만 있거나 1과 3으로만 있거나 2 또는 3이라고 하는 건 2만 있거나 3만 있거나 2 또는 3만 있거나 이런 걸 빼겠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1은 2랑 있는 1은 3이랑 있는 거 지 혼자 있는 거 다 뺐네. 그럼 남는 건 1이 누구랑 있는 것만 남았을 거야. 2랑 붙어 있는 것만 남았겠지. 2가 3이랑 붙어 있는 거 2 지 혼자 있는 거 다 뺐어요. 그럼 남은 건 뭐가 있겠어? 2가 누구랑 붙어 있는 거? 1이랑 붙어 있는 게 남았었겠지. 이해돼요? 즉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네 둘을 빼면 남는 애들은 1과 2가 같이 들어있는 애들만 남았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였다는 거지. 민기 괜찮아? 오케이. 우찬이 괜찮아요? 요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복습을 하실 때 전체에서 이걸 빼면 정말 남아있는 애들은 1과 2가 반드시 같이 들어있는 애들만 남는가? 그게 납득이 될 때까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자 우리는 1, 2, 3 중복을 허락해서 4자리 잔수를 만들 거니까 전체의 경우에서는 3의 4승이었겠지. 세윤이 이해돼? 네. 근데 거기서 1과 3으로만 구성된 건 몇 가지 있어요? 2의 4승이 있겠지. 이해되죠? 2랑 3으로 구성된 것도 몇 개 있겠어? 2의 4승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빼면 이것만으로도 너무 잘한 거긴 한데 잘 들어. 1과 3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는 1111도 있고 33333도 있죠. 2랑 3으로 이루어진 거에는 222, 33333도 있지. 지금 보니까 33333 몇 번 뺐어? 2번 뺐네. 그러면 한 번은 없애줘야 되는 거지. 2번을 셌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겠지. 앞에 지금 마이너스로 묶었어요? 되겠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답은 52 나온다. 요렇게 푸는 의도였다.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이네요. 한번 보자. 어느 행사장에는 현수막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곳이 있대요. 그런가 봐요. 자, 현수막은 A, B, C 세 종류가 있고요. A는 1개, B는 4개, C는 2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도록 현수막 5개를 택해서 설치를 할 거래요. 5곳에. 그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준호 A는 반드시 뭐 하래요? 설치하래요. 그런데 B는 몇 곳 이상 설치하래요? 그럼 효준이가 봤을 때 A, B, C 현수막 중에 제일 중요한 현수막 누구야? A는 무조건 설치하고 그치 B였겠지. B가 몇 개 있대요? 4개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2개 이상 설치하래요. 그럼 기준 나누면 되네? B를 몇 개 설치할 때? 또는 4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 이야기 잘 들어.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돼. 봐. 그럼 B가 2개 설치할 때, 3개 설치할 때, 4개 설치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3 곱하기로 출발해야지. 이것도 위험한 거야. 왜? 2개 설치할 때랑 3개 설치할 때랑 4개 설치를 할 때 그 뒤에 과정이 똑같으면 곱하기를 하는 게 맞죠? 이해돼? 내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2개를 던져요. 그럼 전체 경우는 36가지잖아. 왜?
이 자식이 1부터 6까지 나올 때 이 자식도 1부터 6까지가 나오니까 뭐가 나오든 이 새끼는 6가지니까 6 곱하기 6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B라고 하는 녀석을 2개 설치하냐 3개 설치하냐 4개 설치하냐에 따라 같은 것을 포함한 문자가 달라지죠. 그럼 그 뒤에 경우 세는 게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3 곱하기로 하는 건 위험한 거지. 그럼 이때 뭐 해야 돼? 다 나눠야지. 그래서 나는 첫 번째 B가 2개 있다면, 두 번째 B를 3개 설치한다면, 세 번째 B를 4개 설치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거지. 세훈 이해돼요? 막상 들으니까 세훈아 막 개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개념 교재야. 물론 쉬운 문제만 있지는 않아. 그건 아는데 열심히 고민하셔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되게 많아지잖아. 특히 윈타하는 친구들 공통도 배우고 하니까 질문이 당연히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아마 저녁 때 수학생 한 분으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 근데 일단 좀 지켜보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어제 괜히 내려갔다고. 어제 선생님들이 수학 끝나고 톡 보낸단 말이야. 진도톡을 하나 못 보냈어. 그리고 이제 너네 오늘 볼 시험지도 내가지고 이제 문제 소트 좀 하려고 내려갔다가 애들이 밖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마음이 여리거든요. 아유 몰래 짐 챙기고 나오기가 좀 그런 거야. 석훈쌤 딱 봐도 입 삐죽 나와가지고 이러고 싶은 것 같구만. 그 석훈쌤 그잖아. 누가 봐도 하기 싫어 말고 이러고. 아니 힘들지. 열심히 하고 사는 거 쉽지 않지. 힘들고. 근데 이제 거기 줄 막 이렇게 밀려 있는데 그냥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 받다 보니까 또 기분은 좋았어.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기분 좋다. 근데 이 즐거움을 왜 나만 느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즐거움을 기한쌤도 느꼈으면 좋겠다. 석훈쌤도 이 즐거움을 일주일에 한 번 더 느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면 뭐 제가 알아서 보고 조율할게요. 갑시다. 세훈아, 네. 만약에 B가 두 개만 설치된다라고 하면 결국 설치되는 건 A 몇 개, 그리고 B 몇 개, 2개, C 몇 개, 이렇게 설치된다는 소리 아니까 C 2개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이걸 5곳에 설치한다는 건 가라마 결국 저걸 배열하는 소리 아니야? 5곳에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써다가 5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그렇지. 2팩 2팩.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도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B가 3개 설치된다라고 하면 A 하나, B, 그리고 C 하나니까 세는 거 조금 달라졌겠지. 만약에 B가 4개 설치된다라고 하면 A 하나, B 4개 마찬가지로 설치되는 거 조금 달랐겠지. 근데 요거 했으면 2번, 3번 느낌 오셨을 거라. 스탑할게요. 준비 이해돼? 어이! 자, 16번 보자. 제가 충실인가? 우리 민기는 정시야? 정시야? 그래? 내신이 몇 정도 되는지 물어봐도 돼? 좀 그래? 저기 7.8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내신 3학년까지 종합했을 때.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고2, 고3 때는 아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89 뭐 이랬어요. 내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재수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우리 재수 열심히 했지만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네,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거를 재수했을 때 알아가지고 제가 재수 때 그거 이제 깨달은 게 있나 아시는 분들 있지만 재수 때 선생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으트쌤이죠. 재수 때 선생님이세요. 으트쌤. 올해는 너희 새끼들이냐? 뭐지? 여기시지? 여기까지 온 거지. 가자! 16번. 힘드시겠지만 이번 겨울 열심히 해서 얘들아 대학 갑시다. 자, 세 문자 ABC 중에서
모든 문자가 몇 개 이상씩 한 개 이상씩 포함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중국을 허락해서 몇 개를 택할 거야?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 봐봐. 모든 문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이라는 말은 결국 문자가 2개 쓰인 거, 1개 쓰인 걸 빼도 되죠. 다시 모든 문자가 1개 이상씩은 껴야 돼 라는 말은 A, B, C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이런 말인데, 그거의 반대말은 결과적으로 문자를 2개만 쓰거나 1개를 쓰는 걸 빼면 되는 거잖아. 준우 맞냐?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5개를 택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우찬이가 봤을 때 전체 경우수 몇 가지겠어? 그럼? 15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휴감 답이 135부터 출발인데 어떻게 전체가 5개가 나와? 몇 시라 했어? 내가 잘못 들었나? 전체 경우의 수. 아니 1번부터가 135부터 출발인데 어떻게 전체가 120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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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렇게 될 거지? 예상치 좋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문제 상황만 이해하면 80%가 풀려요.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각 자리에 A, B, C 중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거지? 근데 상황에 따라 막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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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건 싫다는 거잖아. A랑 B랑 C라는 문자가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쓰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나는 방금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A, B, C라는 문자 3개를 쓸 건데 문자 3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 2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 1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세윤아. 그거는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1개 쓴 거랑 2개 쓴 걸 전체에서 뭐 하면 돼? 빼면 돼서 그럼 여기에 A, B, C 중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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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중에 하나 이렇게 오는 거니까 다시 우찬 전체 경우에서는 3에 이거 이해되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일단 3이 5지. 천을 좀 조절하면서 할게. 우찬아 잘 따라와. 알겠지? 괜찮아요? 그럼 난 여기서 뭐 할 거야? 문자를 1개만 쓴 거. 문자를 1개만 쓴 걸 뺄 거고요. 그 다음 문자를 2개 쓴 것도 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행주야 문자를 1개 쓴 거 몇 가지 있어? 그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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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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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3개 빼면 되는 거지. 가름이 쓴 말 이해하지? 그 다음 얘들아 내가 문자를 2개 쓸 거야. 그럼 내가 쓸 2개의 문자를 먼저 뭐 해야 돼? 정해야지. 야 나는 A랑 B 2개의 문자로만 도배할 거야. A랑 C로만 도배할 거야. B랑 C로만 도배할 거야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게 3시면 2.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A, B일 수도 있고 A, C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죠. 이해했죠? 그럼 잘 들어. 내가 A랑 B로만 여기들을 도배할 거야. 그럼 2의 몇 승이에요? 근데 2의 5승이 다 돼요? 생각. 그지 안 돼. 왜? 뭐가 안 돼? 빼기 몇 해줘야 돼? 그지 빼기 2 해줘야 되는 거지. 왜? 2의 5승 안에는 A로만 도배, B로만 도배되는 게 있지. 그건 아까 했지. 그러니까 도배되는 그 2개의 경우를 뭐 해줘야 돼? 빼야지. 그럼 3의 5승이 몇 가지죠? 243. 요게 32, 3. 얼마냐? 93. 답 얼마야? 150인가? 요렇게 뭐 여러분들이 세주시는 방법이 있겠지. 요게 일단 첫 번째. 준 이해 안 돼? 이해돼요? 괜찮아요? 민기 이해돼? 요게 쌤이 어제 민기한테 얘기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얘들이 이렇게 쓰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직접 써볼게. 직접 생각하자. 집중. 나는요 A, B, C 문자 3개를 다 써야 되죠. 그지?
그러면 우리 준기가 아니 태훈이가 생각했을 때 A, B, C 세 개를 다 쓸 거야. 근데 A라는 문자를 개 많이 쓰고 싶어. 그럼 최대 몇 번 쓸 수 있어? 까지 가능하죠.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얘들아, 내가 A, B, C를 다 쓴다라고 썼을 때 첫 번째 상황이 이런 게 가능하죠. 이런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문자 세 번, 다른 문자 한 번, 다른 문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요? 문자 똑같은 거 세 번, 한 번, 한 번 이게 있겠지. 또는 AA, BP, C 이런 경우도 있겠죠. 즉 두 번째 경우는 AA, BP, C 이런 경우가 있겠지. 다른 경우 또 있나? 없지 뭐. 없는 거 느껴져요? 셋 하나 하나 또는 둘 둘 하나 말고는 없지 않나? 쌤 꼭 A를 세 번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내가 셀 거야. 여기까지 가면 이해돼. 그럼 내일 잘 들어봐 얘들아. 이제 들어갈게요. 다시 문제에서 A, B, C를 나열할 건데 얘네가 한 번씩은 쓰이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어떤 문자를 세 번, 한 번, 한 번이 있고 두 번, 두 번, 한 번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세 번 쓰는 문제가 꼭 A일 필요 없으니 그걸 결정하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인 거지. A라는 문자를 세 번 또는 B라는 문자를 세 번 또는 C라는 문자를 세 번인 거니까 그 문자를 결정하는 게 세 가지. 그리고 그냥 뭐 하면 돼? 깔면 되지. 5팩 나누기 몇 팩? 그렇지. 답은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그럼 얘 5, 4, 20에 3 곱하니까 60 정도가 있겠네. 두 번째, A 두 번, B 두 번, C 한 번이야. 근데 꼭 C를 한 번 써야 돼? 아니잖아. B를 한 번 또는 A를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 세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세 가지가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5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2팩 2팩. 나이스. 만약에 나는 쌤 이렇게 했어요. 아우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120을 4로 나누면 3, 3, 9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든 150은 나누면 연이해. 준우 이해 안 되잖아. 네. 네. 어? 이해가 되는 애야 안 되는 애야? 네. 됐어요. 됐어요? 준우는 따릉이 타고 집에 가? 왜요? 전 버스. 아, 준우가 몇 시쯤 가지? 저 12시 반. 아, 그럼 그때 버스가 있어? 심야 버스. 아, 그러면 심야 버스가 애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일찍 가는 친구들은 거짓말 하는 거야? 뭐 막차가 없어서 일찍 가는 애들도 있던데? 그럼 그게 원래 심야 버스라는 게 아니잖아. 버스를 안 타는 지 꽤 됐으니까 잘 몰라. 근데 심야 버스가 비싸고. 아, 그럼 있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있긴 있는 거예요? 네. 내 차도 30분. 아, 근데 12시 반 정도에 탈 수 있다라는 소리네? 20분 거 하나랑 40분 거 하나. 20분 정도 차이네? 근데 그걸 인터넷을 보면 나오죠? 몇십 분 도착이다. 네. 그러니까 막차가 없어서 저는 11시 반쯤 가야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네? 아, 가격이 2배 차이였지. 가격이 요새 버스비 얼마인데? 잘 몰라. 청소년이 1,000원. 아, 1,000원. 180원. 180원? 뭐 수가 뭐 조선시대 있었어? 1,000원으로 줬는데. 아, 그럼 뭐 1,000원 정도라고? 근데 준호한테 뭐 그게 엄청 크게 부담스러운 거면 아닐 거 아니야? 기우동에서 형. 뭐라고? 기사 뭐라고? 한 달에 버스 무제한으로 하는 거 끊어놓고. 너는 그런 게 있어? 뭐 배지 같은 거 제시하는 건가? 카드. 카드. 아. 내가 개보자. 김치렌지에서 뭐 사달라면 지갑 졸라 잘 거네.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험 끝났다. 선생님 저 하와이 좀 갔다 올게요. 여기 하와이 갔다 왔어요 이번에 시험 끝나고. 그 학교는 뭐 일주일 정도 빼죠 뭐 하는. 얘는 그 위에 그 언니 오빠랑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막내 슈퍼 막내여가지고 어머니 카톡 들어가 보면 사진 120장 중에 119장이 얘야. 그래서 어머니 사진 이렇게 보면 준호 한 3살 때부터 고3 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와이 갈 때 언니 갔어 안 갔어? 안 갔죠. 그러니까 가족 다 빼. 얘만 가. 다 꺼내야 돼. 자 보자. 자 어느 건물에서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자리가 0과 1로 이루어진 8자리 문자열의 보안 카드가 있대요. 이 8자리 문자열에서 1의 개수가 5개이거나 또는 문자열의 처음 4자리가 0110이면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거 이해를 못했을까봐 마찬가지로 좀 친절하게 예를 들어 형주야 이렇게 나와있네요. 보안카드 문자열이 10110011이면 1이 5개니까 통과를 하는 거고 0110, 0101이면 1이 4개긴 하지만 앞에 출발이 0110이었기 때문에 통과한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해봐. 이런 문제인 거죠.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A 이거나 B 라는 발문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5개 이거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이거나와 같은 말 우리 주는 뭐예요? 또는 네, 제가 다 썼죠 뭐. 네, 또는이 좀 있습니다. 그럼 또는과 관련된 법칙이 무슨 법칙이 있냐면 얘들아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얘들아 무시할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로 난이도가 좀 높아지거나 세는 게 복잡해지면 많은 친구들이 은근히 놓치는 부분인데 이런 거야. 주머니 안에 1부터 100까지 들어있어. 내가 꺼낼 건데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면 좋겠어.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해봅니다. 그럼 2의 배수 몇 개 있지 우찬?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자 주머니 안에 1부터 100까지 공이 들어있어. 눈 감고 하나 꺼냈는데 2의 배수여야 돼. 몇 가지 있지? 1부터 100까지 있는데 하나 꺼내 죽여버릴 거야. 주머니 안에 1부터 100까지 공이 적혀 있는데 눈 감고 하나 꺼냈는데 얘가 2의 배수야. 그렇지 50까지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면 좋겠대. 그럼 5의 배수 행주야 몇 개 있어? 왜 자꾸 한 얘기를 또 해? 아니 이렇게 크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못 들어? 5의 배수 몇 개 있어 민기야? 20개가 있지. 그럼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건 70개 있는 거 셈이 돼요? 왜 아니지? 겹치는 게 있으니까요.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건 2번 셌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세는데 발문에서 이거나 또는 이게 나오면 항상 뭘 신경 쓰셔야 돼? 겹치는 경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겹치는 경우 중복을 세야 돼요. 중복.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머리에 박아놓고 있어야 돼. 뭐뭐 이거나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거 혹시라도 겹치는 거 있으면 잘 빼야 된다. 이게 그냥 바로바로 딸려와야 돼요. 자, 우리가 집합에서 또는을 연산교로 뭘 쓰지? 네, 합집합을 씁니다. 최악이군요. 또는이라고 하는 건 A를 만족하거나 B를 만족하거나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센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더하면 세우나 끝나는 거 이해되죠? 아니죠? 겹치는 거 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제가 지금 요거 빨간색까지 써놨는데 안 듣고 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안 세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문의 시작이 거나예요. 거나. 이해돼?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뭘 세야 되냐면 첫 번째 1이 5개 쓰이는 걸 셀 거예요. 그러려면 1이 5개 쓰인다라는 건 가라마 0이 몇 개 쓰이는 거야? 그렇지 3개. 이거 배열하면 되네 준호야 그죠? 네. 거기서 어떻게 돼? 800분의
8팩 나누기겠지? 개또라이야? 5팩 곱하기 3팩.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0, 1, 1, 0 이걸로 출발하는 것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세야겠네, 그죠? 그럼 0, 1, 1, 0으로 오는 건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거니까 여기에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행주 몇 개 있어? 2, 4, 여기까지 돼요. 이거 두 개만 세면 되나 그냥? 아니지. 그럼 여러분들 뭘 세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0, 1, 1, 0으로 출발하고 뒤에 왔는데 마침 1이 몇 개 해? 5개. 그건 1번도 만족하고 동시에 2번도 만족하는 거니까 그거 두 번 셌겠지. 그러니 0, 1, 1, 0으로 출발했는데 뒤쪽이 1이 마침 3번 나온 거야. 0이 한 번이고. 그럼 이거는 아마도 여기서도 셌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런 건 두 번 셌을 거니까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1, 1, 1, 0만 대 준호? 아니요. 그럼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4개. 4개. 이거 2개 더하고 이거 빼주시면 됩니다. 1110, 1101, 1011, 0111 이렇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18번. 자, 괜찮아? 좀 빡세구나. 쌤이 오늘 정도로 해서 단톡에 또 링크 올릴 거니까 혹시나 필요하면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강만 다 듣고 이러면 안 돼. 알겠죠? 뭐 하루에 결국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인강 듣는 시간만 다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지? 자, 18번. 보자 주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별 문제 없었으면 6팩이었겠지 뭐. 그런데 문제에서 야,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2라고 하는 녀석 다음에 4가 와야 되네. 순서가 결정됐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편하게 그냥 A라고 둡시다. 그 다음 홀수가 적혀있는 카드는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1, 3, 5 얘네는 지들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대요. 근데 얘를 A라고 두게 되면 문자가 겹치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구분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삐삐삐 이렇게 가져온 게 낫지. 그리고 나서 남은 하나 6이 있는 요런 상황인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 배열해봐. 그럼 A, B, 6, B, B, A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치면 맨 앞에 있는 B가 1, 그 다음이 3, 그 다음이 5 얘가 2, 얘가 4 이렇게 되면 올린 거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여러분들이 봤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전체 경우수가 6팩 나누기 주는 몇 팩 몇 팩? 3팩, 2팩.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된다는 거죠. 좀 이해되지? 옳지. 선생님 20번까지만 좀 하자. 태훈이 20번 맞췄어? 네. 와 잘하네. 태훈이가 좀 곧잘하나? 네? 좀 곧잘해요? 1학년 때까지. 1학년 때까지는? 오, 몇 등급? 1이었어? 1학년 때? 가장 최근 1이에요? 오 진짜? 몇 점이야? 오, 왜 이렇게 잘해? 서술형을 찍었는데 맞았어. 오. 아 그래도 너 서술형 찍어서 맞아서 40점이 오르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한두 개일 거 아니야? 오 잘하네. 오. 1학년 때는 하나 그 통째로 다 1이에요? 수학은? 오. 그럼 뭔가 좀 수학을 잠깐 논 계기가 있어? 수학을 좀 열심히 안 하? 하기 싫었어. 겨울방학 때 안 한 거야? 오.
좀 곧잘하는 친구였구나. 오케이. 자, 20번 좀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저렇게 6개의 상자가 좀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이렇게 좀 있는데 자, 문제를 좀 보니까요. 자, 각 상자에 A, B, B, C, D, D 여기에 한 개의 공이 들어가게끔 6개의 공을 나누어 넣을 거래요. 세윤이 해야지. 여기다 넣을 거래요.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넣을 거래요. 가조건 보니까 숫자 1이 적힌 거기 있는 상자에는 문자 A 또는 문자 B가 적힌 공이 들어갈 거래요. 이미 친절하게 문제에서 나눠줬네. 경우 나누면 되겠다. 1번 자리에 준호야 누가 들어갈 때? A, 또는 B. 가 들어갈 때 우리가 나눠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 정리 잘 필기 하세요. 맨 앞에 A가 들어갈 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맨 앞에 A가 들어갈 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나눠서 전 지우고 쓰고 할 거예요. 자, 나 조금 볼게요. 야, 문자 B가 적힌 공을 넣은 상자에 적힌 수 중 적어도 하나만큼은 C가 적힌 공에 넣은 상자에 적힌 수보다 작아야 된대요. 이걸 여러분들 읽고 나서 순서가 결정됐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좋은 거지. 다시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에 B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 지금. B가 적힌 공에 적혀있는 숫자 중에 적어도 하나만큼은 C가 적혀있는 녀석의 숫자보다 작은 녀석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인 거잖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C보다 왼쪽에 있는 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B가 이런 소린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래요. 뭘요? C 옆에 B 옆에 B 이렇게 전부 다 C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B가 그걸 다 빼. 즉 C보다 오른쪽에 B가 있는 건 다 빼주면 적어도 하나만큼은 C보다 왼쪽에 놓여 있겠지. 제가 하는 말 이해했어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경우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B 하나, B 둘, C 하나, D 하나, D 하나잖아. 주는 맞죠? 네. 그럼 이거 그냥 나열해 얘들아. 5팩 나누기 몇 팩? 2팩, 2팩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C 다음 B 다음 B라는 순서는 결정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X라 보고 이거 X라 보고 이거 X라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깔아.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X를 C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B, B 이렇게 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빼요. 5팩 나누기 몇 팩을? 2팩, 3팩을. 그러면 C보다 오른쪽에 B가 있는 모든 경우는 다 뺐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왼쪽에 있겠지. 5팩은 120, 4로 나누면 30, 5팩은 120, 12로 나누면 10. 그래서 여기는 20이 있겠지. 주는 이해돼요? 네. 네. 요 정도 맞출 수 있는 능력 되면 이제 확통은 6개 맞춰요. 8개 중에. 도달할 만한 영역이지. 자, 그 다음 B가 여기 딱 쳐봐요. 근데 B가 여기 있게 되는 순간 어머 끝났네? 왜? 이미 B 하나가 여기 박혀있지. 그럼 C가 어디 놓여있든 C보다 왼쪽에 B가 적어도 하나 무조건 있지.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는 네 멋대로 깔아도 상관없네요. 왜? 맨 앞에 이미 B가 박혀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미 B가 박혀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B 하나 썼고요. A 하나가 남은 거죠? 그럼 A, B, C, D, D네요. 그럼 이때는 5팩 나누기 준호의 몇 팩? 2팩으로 가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120 나누기 2팩이니까 얘는 60. 둘 다 해주시면 정답은 80. 요렇게 풀어주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오늘 아마 풀이 시간이 조금 길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잘 정리하시고 잘 푼 친구들은 맞불로 연습하시고 알겠지? 너무 합에 몰빵하지 마시고 2시간 할 거면 1시간 1시간 나누시고 1교시 하기까지 좀만 쉬자. 옆에서 연습장 2장 다 빽빽 쓰고 있었는데 막.
예, 쌤. 고민 있을 때 영희쌤한테 가면 좌절감 느끼니까. 석훈 쌤. 저 못했어요. 영민 쌤한테 갈 때 이 세상에 저런 초천재도 있구나. 영민 쌤이 천재시지. 파이팅하자. 근데 어찌됐건 노력으로 인설 가능합니다. 가보자. 이제 원순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챙주는 목표 답이 어디지? 서울대. 아, 서울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국어 어휘 같은 거 공부할 때 영단어도 마찬가지잖아. 단어만 외우지 않고 문장 안에서 그 단어를 같이 기억하잖아. 우리가 보통 저런 상황을 객기라고 하잖아요. 그지? 객기 부린다 뭐 이렇게. 저런 상황을 이제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나영주 객기 이렇게. 자, 25번입니다. 성주야 할 수 있지. 우리 학원에 의대가 나온 적이 있나? 두네요? 우리 학원에서 졸업생 중에? 이번에 있죠. 치대만 있었어요. 의대는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 의대는 아직까지 없어요. 경희대 치대 정도까지 있었지. 명지대 선배 중에. 서울대 공대 한 명. 근데 이번에 잘 S반에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까봐야 알죠. 가보자. 행주. 근데 행주가 또 있으니까 또 모르죠. 뭐 내년에 우리 또 이렇게 하면 우리 또 현수막 걸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땡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나땡주 이렇게. 대성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가보자. 25번.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다음 두 조건을 따라 앉으려고 할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9좌석이 있고요. 가조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들래요. 여학생 몇 명 있죠 지금? 그럼 걔는 이미 그들끼리 조네요. 남학생 몇 명 있어? 그럼 걔네는 2대2로 조를 짜야 되네요. 행주. 거기까지 몇 가지지? 2대2로 조를 짜는 것까지. 얘들 이렇게 4명 있어. 2대2로 조를 먼저 나눌 거야. 거기까지 몇 가지지 행주? 우리 미래 의대생? 한 7년 후면 갈 수도 있긴 해요. 자, 봐. 4명 있잖아, 4명. 근데 2대2로 나눠야 돼. 행주 생각해봐. 준우랑 팀하거나, 태훈이랑 팀하거나, 효준이랑 팀하거나가 있을 거 아니야. 몇 가지예요? 3가지겠지 뭐. 이해돼요? 남학생 4명이 있을 때 걔네가 2대2로 조를 짜는 것까지는 3가지가 있겠지. 그냥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랑 팀, 쟤랑 팀, 쟤랑 팀이 있을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조를 결정하는 것까지가 3가지예요. 그럼 여기 3가지까지 오게 되면 남학생 2명,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이렇게 이미 팀이 짜진 거예요. 거기까지가 3가지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나 조건을 좀 보면 자,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에는 무조건 한 자리씩 비워놔야 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들아 느낌 왔네? 여기 빈자리 하나, 여기 빈자리 하나, 여기 빈자리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짠 조 애들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배치되는 거 세윤이 이해돼요? 예. 원순열이네요. 몇 팩이죠? 2팩. 2팩인 거지.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 조 안에는 원래 실제로 사람이 2명 있잖아요. 그럼 걔네끼리 자리가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지. 이해났어요? 상세. 네.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지. 그 다음 27, 8구네요. 저 27번 보자. 27번의 저 발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지. 자, 1, 2, 3, 4, 5, 6, 7, 8이 있대요. 얘네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거래요. 별 문제 없었으면 7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수가 돼야 된대요. 서로수라고 하는 건 공약수가 뭐만 있는? 1만 있는 걸 이야기해요. 생각.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걔네들을 원순열로 나열했는데 이웃한 녀석들이 서로수 관계여야 돼.
짝수는요 반드시 지들끼리 2를 공약수로 갖고 있죠. 2, 4, 6, 8은 그죠? 아 짝수끼리 절대 붙어있지 마 이런 얘기인 거지. 짝수끼리는 붙어있게 되면 무조건 2를 먹게 돼요. 2의 배수니까. 근데 서로수 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발문을 읽어주면 되냐면 야 서로수 해야 돼 이웃한 것들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짝수끼리 붙어있지만인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얘기 들어보자. 그럼 짝수끼리 붙어있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짝수 먼저 깔자. 2, 4, 6, 8 요렇게까지 짝수 먼저 까는 거 몇 가지예요? 병원의 수 짝수 먼저 깔았어요. 3팩이겠지 뭐 4개인데 4팩 나누기 4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3팩이죠. 근데 우리는 짝수끼리 붙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그 말은 반드시 여기에 하나씩 무슨 수가 들어가야 돼 준우? 홀수가 들어가줘야 돼요. 상황은 이해되죠? 그래야 짝수끼리 안 붙어있으니까. 홀수는 생각을 해보니까 1357이 있어요. 1357이 그 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숫자는? 그렇지 3인 거 이해돼요? 6 때문에 그렇지 1, 5, 7은 어디 들어가도 문제 안 돼요. 3만 누구 옆에 들어가면 안 돼? 6 옆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3 먼저 채워 여기다가 몇 가지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렇지. 그럼 3이 6 옆에 배치되지 않게 되는 순간 1, 5, 7은 지멋대로 들어가면 되네요. 곱하기 몇 배? 3배. 옳지. 문제 이해가 80이에요. 문제 이해가 80. 세는 건 할만해. 사이 좋네. 사이 좋아. 자, 28번 보자. 새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대요. 이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탁자에 둘러앉을 건데 A는 C랑 이웃하면 안 되고요. B도 C랑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C 옆에 A랑 B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까는 게 좀 좋을까? 준혜야. A랑 B는 C랑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저라면 이럴 것 같아 준기야. A랑 B를 빼고 애들 먼저 깔아. 그럼 어딘가 C가 앉았을 거잖아. 그리고 A랑 B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야, C 옆에 가면 안 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C, A랑 B를 제외한 나머지 3명 먼저 깔아요. 이렇게. 제 아이디어는 뭐예요? 저처럼 안 써도 돼요. 제 아이디어는 C를 먼저 깔고 A랑 B를 나중에 깔 건데 C 옆에 안 앉게끔만 깔려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준에 몇 가지예요? 3팩 3페이지. 어차피 여긴 뭐다? 어차피 여긴 뭐다? 그러면 누구부터 앉힐까 준혜야? 저는 뭐 A부터 앉힐래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보여요? 2자리 네, 2자리 보이네요. 뭐 이만큼 앉힌다고 칠까요? 그다음에 누구 앉혀야 돼? B B 앉을 자리 몇 자리 보여요? 3자리 B는 여기 앉을 수 있네. 그럼 B가 앉을 자리 3자리겠지. 가는 게 옳지. 세훈이 이해한대. 오케이. 29번입니다. 봅시다. 학부 내용 하나 더 배울 수 있겠다. 숙제는 많이 안 낼게요. 저 부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딱 25초까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아마 금요일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금요일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29번.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흰색 접시와 A, B, C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검은색 접시가 있다. 오키도키. 이 7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할 건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보고요. 조건을 만족시키래요. 봤더니 가조건. 검은색끼리는 서로 준해 뭐 하지 말래요? 이웃하지 말래요. 그러면 흰색 접시 먼저 깔고 그 사이사이에 검은색 접시 넣으면 검은색 접시끼리 안 붙어 있겠네. 다시 검은색 접시끼리 이웃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흰색 접시 4개를 먼저 깔려고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검은색 접시 넣으면 그들끼리 안 붙어 있겠지. 그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나조건. 그런데 홀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고 짝수가 적힌 흰색 접시끼리도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요. 흰색 접시에서도 제한 조건이 걸려버렸네.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봐봐. 세윤아, 나는 일단 누구 먼저 깐다고요? 흰색 접시를 먼저 깔 거야. 여기까지 해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검은색 접시를 넣을 거야. 그 툴은 안 바꿀 거야. 그런데 흰색 접시 안에서도 홀수끼리 짝수끼리 안 붙어 있게끔은 만들어줘야 돼. 생각?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흰색 접시가 1, 2, 3, 4가 있죠? 근데 지금 흰색 접시의 기준은 1, 2, 3,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홀짝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2, 3, 4도 1, 2, 3, 4지만 홀수 몇 개 있고 그렇지 다경아. 그 다음에 짝수 몇 개 있고 2개 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흰색 접시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흰색 접시를 깔아봐요. 그럼 첫 번째 홀짝 홀짝일 수도 있죠. 또는 홀홀짝짝일 수도 있지. 쌤 짝짝 홀홀일 수도 있잖아. 똑같은 거죠. 쌤 짝홀 짝홀일 수도 있잖아. 돌리면 똑같은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홀홀 짝짝 이렇게 연속돼서 가던가 아니면 퐁당퐁당으로 가던가 두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저는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홀 짝 홀 짝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두 번째 경우는 어렵지.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민섭이가 뭔가 홀짝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니 1, 2, 3, 4를 홀수 몇 개, 짝수 몇 개로 보는 관점을 좀 바꿨구나. 그런 걸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얘네가 이런 식으로 홀홀짝짝이 붙어 있을 수도 있죠. 좀 이해했어? 위에부터 볼게요. 자, 위에부터 좀 보면 홀홀이 이렇게 서로 마주 봐야 돼. 자, 제가 1을 여기다 깝시다. 여기까지 몇 가지야? 한 가지죠. 돌려도 무조건 저기 놓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건너편은 무조건 누가 돼요? 3이 되지. 자, 그러면 남은 게 2랑 4죠. 근데 2랑 4는 2, 4, 4, 2 같아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2랑 4를 까는 것까지 왔을 때까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자식은 이미 홀짝홀짝이어서 얘네끼리 붙어도 상관없죠.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해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차피 여기 있는 빈 공간에 뭐 넣을 건데요? 검은색 넣을 거야. 근데 나 누군가는 붙어있게 된단 말이야. 왜? 결국 3개가 들어갈 거니까. 근데 붙어도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붙어봤자 홀짝이 붙는 거니까. 그러니 나한테 남아있던 검은 접시인가요? 검은 접시 A, B, C를 여기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 곳에 하나씩 배치할 거야. 그럼 곱하기 몇 곱하기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요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지. A 접시 어디 앉을래? 4곳 중에 하나. B는 남은 3곳 중에 하나. C는 남은 2곳 중에 하나. 그럼 자연스럽게 흰색 접시 붙을 텐데 전혀 문제 없지. 48. 두 번째. 자, 이번엔 이렇게 있어요. 갑시다. 홀수끼리 붙어야 돼요. 근데 집중. 113과 31은 같아 달라요. 1 옆에 3, 3 왼쪽에 1 다른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 여기다 1 받고 여기다 3 박는 것까지가 일단 몇 가지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2가지예요. 1
건너편에 2 오는 건 1 건너편에 4 오는 건 다른 거 느껴지죠? 그지? 그럼 여기에 2 받고 여기에 4 받는 것까지 다시 몇 가지예요? 다시 2가지. 근데 느껴지시겠지만 1과 4가 붙으면 돼 안 돼? 야 미안 잘못 얘기했어. 1과 3이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 무조건 흰색 접시 들어와야 돼요. 2랑 4 붙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무조건 흰색 접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 흰색 접시 아무거나 하나 넣자. 몇 가지? 세 가지. 흰색으로 쓰네. 세 가지. 여기도 하나 넣자. 몇 가지? 2가지. 남은 흰색 하나는 여기 또는 여기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검은색인가? 잘못 얘기했어. 검은색 접시 하나 아무거나 하나 여기 들어가는 거 3개. 여기 2개. 남은 하나는 여기 또는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 없으니까 다시 곱하기면 48. 중기 이해했어? 다시 풀어보세요. 오늘 내용 딱 하나만 더 배우자. 그 다음 내용.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최단 경로라는 문제. 이 개념이에요. 최단 경로라는 개념, 유형이라고 좀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 예찬이나 우찬아. 우찬이 우리 형은 어떻게 알고 왔어? 도중이? 알고 있어. 또 누구지? 나면서? 아, 그 친구야? 같은 반? 아, 우리한테 착하지. 아, 그 친구구나.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나중에 자습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 편하게. 단 확통은 조개 쓰 말고 꼭 선생님들한테. 알겠죠? 확통만큼은 알겠죠? 자, 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여기가 A야. 자, 오늘은 세는 방식을 알려줄 건데 듣고 아 그러겠네가 이해가 되면 돼요. 알겠죠? 앞으로 쌤한테 배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세는 도구들은 그러네 저렇게 하면 저게 나오겠네가 이해만 되면 돼. 적용에 대한 개념도 다른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쳐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거예요. 최단 경로로.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초딩 때든 중딩 때든 배웠는데 첫 번째는 직접 세면 돼요. 진짜로 A에서 B까지 가는 걸 진짜 세는 거야. 최단 경로로.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1111을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여기에 1111을 쓰는 게 있는데 잘 들어. 요 1이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최단으로. 한 가지밖에 없죠? 우차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아 쌤! 우르르르 이건 최단이 깨지잖아요. 이랬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것도 세훈아 몇 가지? 그치?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겠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지겠지? 몇 가지 되겠어요? 그거를 마치 얘네 둘을 더해서 쓰는 것처럼 볼 거예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줘. 좀만 더.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진 두 가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지니까 여기가 세 가지.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진 두 가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진 세 가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네 가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 그러겠네가 끄덕끄덕만 되면 되는 거지. 중기 이해돼? 옳지. 그럼 중기증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오는 한 가지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진 두 가지가 올라가고 이렇게 오는 세 가지가 더해져서 오고 그 세 가지가 또 이렇게 오는 거 더해지니까 몇 가지? 6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는 한 가지 이렇게 오는 한 가지가 일로 가고 이쪽에서 오는 한 가지가 더해진 세 가지가 올라가고 이쪽에서 오는 세 가지가 더해지니까 6가지가 되는 거지. 행주 거기 몇 가지? 우찬 여기 몇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가 12고 여기가 5니까 그렇지. 근데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냥 슈가 민설이가 지금 보니까 이거 그냥 2개 더하면 되네. 결론은 그건데 2개 더해서 내는 게 이해가 되면 돼요. 그냥 2개를 더하는 거네 말고 그치 이렇게 가는 경로랑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오니까 더하는 게 맞네. 좀 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이해했지? 여기 15개. 속도는 낼게요. 자, 요렇게 오는 거 4개, 10개, 20개, 35개, 5개, 15개, 35개.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거 70개.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셉니다. 금방 세요. 저렇게 세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툭 까놓고 1분도 안 걸리지 않나? 그닥 어려운 계산도 아닌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단 경로 문제가 한 번 정도는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신이든 모의고사에서든 평가원 빼고 교육청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세면 돼. 근데 쌤 그래도 저는 고3인데 이렇게 쓰면 좀 간지가 안 나니까 다른 방식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뭐고 세면 되지 다경아? 그렇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셀 거예요. 지금 뭔 말이에요? 잘 들어봐. A에서 B로 가는 경로 중에 최단 경로를 내가 아무거나 가라마 예시를 하나 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있겠지. 이렇게 가면 최단이겠지. 근데 우리 준우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 뭐.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거나 경로의 길이는 똑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 결과적으로 얘들아 지금 관찰을 하면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몇 번 가요? 4번 가죠? 위로 몇 번 가요? 4번 가요. 총 8번의 턴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 노란색 길도 보면 결국 위로 몇 번 가요? 4번 갑니다. 오른쪽으로 몇 번 가요? 4번 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8번의 턴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 내가 최단 경로로 가려면 지금 예시로 든 것은 8번의 턴만 있으면 돼요. 위로 넷, 옆으로 넷.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내가 했냐면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하자.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하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A B 요 8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8개를 나열해요. 저 8개를 만약에 내가 나열했는데 그 나열한 것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쳐요. BAA, BBA, BA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요 경우는 8팩 나누기 4팩 한 경우의 수 안에 이 경우가 들어있을 거잖아. 그러겠지? 근데 이 경우는 마침 왼쪽으로 매칭을 시키면 BAA, BBA, BA라는 저 경로로 매칭이 되는 거야.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센 요게 결과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로 하나씩 매칭이 되는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셨으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면 되겠네가 납득이 된다고. 그럼 납득했으면 돼요. 됐어. 그럼 이제 그냥 갑화선으로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중간에 몇 번 가야 돼? 4번. 위로 몇 번 가야 돼? 4번.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면 제가 계산할게요. 8팩 나누기 4팩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어차피 위에 있는 4팩은 사라지니까 8, 7, 6, 5 그 다음에 밑에는 4, 3, 2, 1이 남겠죠. 계산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2, 4, 8, 3, 2, 6 하면 70 나오는 거 보여요? 어차피 얘랑 같은 결과 나올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단. 잘 들어야 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점은 얘는 길이 이쁠 때 쓸 수 있어요. 선생님 길이 이쁠 때가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뭔가 공사가 있어서 이쪽 길이 없대요. 그래도 A부터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 위로 4번 가야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야지라고 해서 만약에 이걸 세면 뭐 예를 들어 B, B, A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준호야, 그죠? 근데 이런 길이라면 B, B, B 뭐뭐 이렇게 되는 거야. 길이 이쁘지 않으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 실제로는 없는 길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 이래서요. 길이 이쁘면 그냥 여러분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면 돼. 근데 길이 이쁘지 않아도 방금 봤잖아요. 직접 세봤자 금방 세요. 그럼 그냥 세면 되는 거야. 효진이 이해했지? 쌤이랑 기본 문제 4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기본 문제 4번을 봤더니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래요. 아하. 요렇게 있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P인가 봐. 근데 P를 거치지 말래요. 요건 기억해 놓읍시다. 우리는 어디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A에서 B까지 갈 때 P를 거치지 않고 가게끔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치지 마라고 얘기하면 거치는 걸 뺄 거예요. 거치지 마라고 하면 거치는 걸 뺄 거예요. 그럼 A에서 B까지 그냥 전체 경우의 수 오른쪽으로 몇 번 가요? 4번. 위로 몇 번 가요? 3번 가요. 그러니까 몇 팩? 6팩 나누기 3팩인 거지. 거기서 뺄 거야. P를 거쳐가는 거야. 그러면 A에서 P까지 갈 거야.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인 거 보이죠? 3팩 나누기 몇 팩? 2팩인 거지. 굿! P에서 B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1번, 위로 2번인 거 보여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팩 나누기 몇 팩? 2팩. 근데 이건 얘들아 과정 중이니까 곱해야 되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빼주시면 그게 답일 거라는 거지. 계산은 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치 이렇게 세면 경로가 되겠네가 이해가 되셨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끝.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마플로 보게 되면 문제량이 상당해요. 개 많아요.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좀 어렵다 싶으면 쉬운 문제들부터 위에 배점이 써 있을 거니까 마플이 아니어도 대부분 기출문제 중 위에 배점이 써 있어요. 그럼 거기서 3점부터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금요일까지 내일 수학 수업 없잖아요. 선택은 복습 좀 꼼꼼히 해오셔야 돼. 금요일 게 개빡세다. 금요일에 어차피 우리 아마 질문이 많지 않을 거예요. 뭐 해봤자 뭐 한 파트잖아. 그럼 쌤이 아마 한 20분이면 다 받을 거야. 그럼 아마 쌤이 다음 시간에 최소 1시간 이상은 뭔가 떠들겠지 개념을. 그게 근데 좀 어려워. 복습 열심히 해놓으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고생들 했습니다. 2층 앞에 시험지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